안녕하십니까. 신인규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릴 텐데요. 터키가 바이락타르 TB2라고 하는 소형 공격 무인기 개발해서 전 세계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팔고 있는데, 터키가 또, 터키 주장대로라면 전 세계 디젤 잠수함 시장을 완전히 그냥 집어삼켜버릴 엄청난 잠수함을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말 진위가 어떤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남아프리카에서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최신의 호위함이 있습니다. 이 호위함이 수도 인근의 민간인 지역 쪽을 향해서 함포 사격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렸는데, 이로 인해서 이 보도가 나오니까 완전히 남아프리카 쿠데타 난 것으로 이 보도가 나와서 발칵 뒤집혀졌는데,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터키가 독일, 한국, 프랑스가 꽉 잡고 있는 재래식 공격 잠수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최첨단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펙만 보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은데, 과연 터키가 주장하는 스펙이 가능할지 의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터키가 기존의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고 연안 방어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4세대 소형 공격 잠수함 STM-500 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 잠수함은 완성되면 세계 잠수함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터키 현지 아시아타임스가 1월 31일 보도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주장하는 이 잠수함의 성능은 그야말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STM-500은 길이 42m, 수중 배수량 550톤으로 우리나라의 장보고급 잠수함보다 길이는 13m, 배수량은 810톤이나 작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작전 능력은 장보고급을 압도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디젤 엔진과 AIP 시스템을 사용해 최대 7,400km를 무급유 항해할 수 있고, AIP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속 5노트의 속도로 무려 140km를 자망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다고 터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덩치에도 불구하고 533mm 어뢰 발사관은 무려 4개가 장착되며, 여기에 8발의 어뢰 또는 잠대지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하고, 18명의 승조원 외에 6명의 특수부대원을 태울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최대 30일간 무보급 작전이 가능하다고 터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터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잠수함이 일단 개발되기만 하면 고성능 잠수함을 원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거나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은 국가들 사이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는데요. 과연 터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스펙의 잠수함이 실제로 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500톤짜리 잠수함인데 우리 1200톤짜리 잠수함인 장보고 잠수함보다 더 성능이 좋다, 이러면 이 잠수함이 세계에서 짱 먹어야죠. 우리도 2010년도 천안 폭침 이후에 한때 해군에서 500톤짜리 소형 잠수함 다량 보유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황당한 주장들인데요. 당시 해군 수뇌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 헌터킬러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수량이 이제 확보돼야 되니까 500톤짜리 잠수함 많이 만들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때 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이유는 이 작은 덩치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능을 담을 수가 없다. 그리고 승조원들도 인격체인데 그들의 이 승조 컨디션, 이게 전투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500톤짜리 작은 선체에다가 이것저것 기능을 많이 구겨 넣으면 승조원들의 안 그래도 가뜩이나 214 잠수함 1800톤짜리 그것만 하더라도 침대를 돌려서 씁니다. 당직자가 당직하러 나가면 그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자고, 이런 식으로 거의 3명이 2개의 침대를 나누어 쓰는 이런 상황인데, 1200톤짜리 장보고급 잠수함은 더 하죠. 그런데 이 550톤짜리 가지고 그러니까 무게는 장보고 잠수함의 40%밖에 안 되는데 기능은 훨씬 좋다, 이러면 이걸 안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잠수함인데, 과연 우리 한국이 그때 검토했던 바대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성능이 구현이 될까라는 것인데요. 일단 덩치가 작다 보니까 어뢰 발사관은 4개예요. 그 4개 533mm 어뢰, 이 중어뢰 아닙니까? 그 중어뢰를 장착하든지 아니면 잠대지 또는 잠대함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짧은 동체에다가
어차피 533mm 어뢰는 길이는 뭐 여기나 거기나 비슷할 테니까 그 아주 긴 533mm 어뢰를 장전을 하고, 그런데 4개밖에 장전을 못했는데 나머지 4개는 뭐 어디 식탁이나 뭐 이런 데 밑에 이제 수납을 해야 되겠죠. 잠수함에 들어가 보면 정말 테트리스 싼 것처럼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수납을 해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18명, 거기다 또 특수부대원 6명까지 더해서 20여 명의 승조원 탑승자들이 제대로 작전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이런 작은 선체 AIP 배터리를 또 그 시스템을 그렇게 많이 깔아 넣을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터키가 미국과 관계가 애매해지고 나서 터키도 좀 애매한 이상한 중국 또 러시아들이 항상 뻥스펙 뻥 이야기 하던데 터키도 왠지 좀 그런 쪽으로 비슷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터키 과거의 냉전 시절에 극동은 대한민국 그리고 중동은 터키 이렇게 해서 이 서방 세계 그리고 미국의 최우방국으로서 지정학적 위치를 극동과 중동에서 딱 담당했던 바로 그 시절의 터키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해군 호위함이 자국 영토, 그것도 민간인 거주구역 인근에 함포 사격을 가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져 남아공 전역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그야말로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의 최신의 호위함이 현지 시각 1월 28일 오후에 시몬스타운 인근의 민간인 거주구역 주변 야산에 76mm 함포를 발사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남아공 현지 아르거스 신문이 현지 시각 1월 30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해군의 팔로우급 호위함이 기지 인근 해역에서 훈련을 하던 중에 실수로 76mm 함포를 발사했으며 포탄은 케이프타운 남쪽의 펄스만 해안에 인접한 시몬스타운 남쪽의 야산에 떨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남아공 전역에 보도된 이 뉴스는 그야말로 전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아르거스 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펄스만 해안의 해군기지 주변 해역에 실제로 호위함이 떠 있었고 그 호위함의 포신은 육지 쪽으로 돌아가 있었으며 시몬스타운 일대에서 큰 폭음이 청취되었다라며 군의 오발사고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이 같은 비난이 쇄도하자 남아공 국방부는 크게 당황해서 진상 파악에 나섰는데요. 확인 결과 해당 호위함에서는 전투 상황을 가정한 데미지 컨트롤 훈련을 실시해서 함포의 포신 방향이 돌아가 있었고, 같은 시각 시몬스타운에서 경찰이 민가에 대거 난입한 원숭이들을 쫓아내기 위해 베어뱅거, 즉 폭음탄을 사용해 주민들이 이를 포격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보도한 아르거스 신문을 맹비난하며 이번 보도 때문에 주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군의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고 성토했는데요. 나른한 일요일 오후에 벌어진 해프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민들 정말 많이 놀랐겠습니다. 이 구담입니다. 잘생겼죠. 바로 독일의 메코급 호위함, 모듈식으로 이제 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성능을 조합해 주는 그런 모듈식 호위함인데, 그 메코급 중에서도 거의 최신형입니다. 팔로우급인데, 이 안자급, 호주가 사용하는 안자급, 그게 메코급의 초중기형인데, 이건 그보다 더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생겼죠. 당연히 후기형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70mm 함포, 이게 육지 쪽으로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이 여기 있죠. 그 케이프타운 바로 옆에 시몬스타운이라고 있는데, 여기 쪽에 앞에서 해군기지가 있고 이 해군기지 인근에서 해안 쪽으로 포를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일요일 날 이 배는 승조원들의 데미지 컨트롤 훈련을 하고 있었다. 이 묘박 상태에서 라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이 지휘관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많이 보이는 자리에서 왜 포를 그쪽으로 돌리냐 이겁니다. 오해 살만하죠. 이 우리 한국 해군 이런 정도의 실수는 안 합니다. 완전 바보 같은 짓이죠. 당연히 포신을 반대쪽으로 먼바다 쪽으로 돌려놔야, 꼭 돌려야 한다면 돌려놔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아니 수도 쪽으로, 케이프타운 바로 옆에 시몬스타운, 그러니까 수도 쪽으로 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이런 오해를 살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이 시몬스타운의 한 마을에
개코 원숭이 떼들이 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개코 원숭이 아시죠? 굉장히 포악한 원숭이인데 이 개코 원숭이 떼들이 난입을 하니까 인근 경찰들이 출동해가지고 이 원숭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베어뱅거, 즉 포금탄을 꽝꽝꽝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서 곰을 쫓아내기 위한 이런 포금탄을 베어뱅거라고 하는데 이런 그 유산 포금탄을 뭐 이제 원숭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마구마구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놀라가지고 이 뭐야, 이 무슨 소리야? 보니까 해안 쪽에 포가 이쪽으로 돌아와 있는 것이죠. 뭐야, 쟤들이 쏜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이게 신문사에 제보가 들어갔고 이 신문사가 사실 확인 없이 야, 특종이야 해가지고 그냥 속보로 때려버렸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역에 확산되니까 뭐야, 쿠데타인 거야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자기네들은 훈련을 하고 있었고 군함은 군함대로, 그리고 경찰은 자기네들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민생을 위해서 민간인들 때 아주 사나운 원숭이인 개코 원숭이 떼가 덮쳤으니까 이걸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한 일인데 하필 포신이 그때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서로 간에 오해로 빚어진 일이지만 어쨌든 그 함장이 굉장히 어떤 그 책임감 없는 사리 깊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함장은 좀 혼나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 완전 큰일 납니다. 아무튼 이런 해프닝이 주말 휴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다라는 것이고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겠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